은퇴하고 월세방 한 칸에서 저는 진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버려진 라디오 하나가 제 두 번째 삶을 열어줬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제 마음도 다시 켜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멈춰 서 있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의 다음 장을 여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은퇴하자마자 저는 집에서 사실상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평생 붙어 있던 제 이름 석자는 대문에서 사라졌고요. 남은 것은 작고 눅눅한 월세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생각도 못했던 제 노후의 기록을 이제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 이름조차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월세방 문을 처음 열던 날의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눅눅한 벽지와 오래된 가구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가 제 자존심을 서서히 긁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고 힘을 줘도 낡은 틀이 삐걱거리며 겨우 손바닥만큼만 열렸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평생 회사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초라한 퇴직금과 쓸모없다는 낙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안쓰럽다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막상 제가 월세방으로 나간다는 말을 꺼내자 서둘러 눈을 피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 들끓듯이 올라왔습니다. 나보다 덜 성실하던 사람들도 제법 그럴듯한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지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곧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평생 일만 쫓아다니느라 노후 준비라는 말을 흘려들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줄 때마다 아직은 멀었다고 내일을 미루던 저 자신이 문득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멈춰서서 제 삶을 돌아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고집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더라면 이렇게까지 낯선 방에서 혼자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후회는 항상 지나간 자리에서만 크게 자라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단념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쩌겠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이 방에서 조용히 늙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문 앞 계단 한쪽에 내버려진 물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버린 사람 입장에선 그저 고장난 쓰레기였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서 고쳐본다고 달라질 게 있나. 스스로를 비웃는 마음도 있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라디오는 제 월세방 한가운데로 따라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바라보는데 오래전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전자부품을 다루며 밤늦게까지 기계를 만지던 제 손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무언가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꽤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나사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손이 조금은 굳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려진 회로를 들여다보며 이 부분만 제대로 이어주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을 거라고 이미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라디오를 앞에 두고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물건처럼 나도 아직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라디오의 전선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당장 이 방세를 해결해 줄 만큼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라디오를 집 안으로 들여온 그날은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역전도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 이 라디오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작은 음악 한 줄이 흘러나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 인생도 함께 다시 켜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첫째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둘째 역전의 시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란 어쩌면 스스로를 먼저 버린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작은 교훈이었습니다. 월세방 안에 놓인 라디오를 매만지던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아주 천천히 다른 기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둡고 조용한 상태 그대로였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씩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정말 다시 살아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말다툼 소리에 문득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벽 너머 싸움 소리조차 남의 삶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왠지 모르게 억울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라앉아만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저를 괴롭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건 깊은 후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흘려보냈는지 뒤늦게 떠올라서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 받으라던 동료들의 말도 경제 공부 좀 하라던 조언도 저는 늘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 내일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좁은 방으로 저를 밀어넣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며칠 동안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 이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단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라디오도 저처럼 이미 끝이 정해진 물건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선을 이어 붙이던 손가락 끝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 뭐 어떤 걸 고친다 한들 내 인생이 바뀌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디오 뒷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던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약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인지 바람인지 혹은 착각인지 모를 미세한 떨림이 귀 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채 한동안 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적처럼 음악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떨림이 스피커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떨림이 제 가슴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울지 말라고 천천히 등을 쓸어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희망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너무 소박했고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어쩌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징조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열고 다시 조여보고 전선을 이어붙이고 작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기계가 돌아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저도 그 옆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계단을 쓸던 동네 아주머니가 제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 좀 고칠 수 있냐고. 집에서 안 되는 전기포트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쩐지 기분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억해 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아주머니와의 인연이 제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역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먼저 문을 걸어 잠갔던 것뿐이라는 조용한 교훈도 함께 남았습니다. 전기포트를 들고 찾아온 아주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말끝은 떨렸고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마치 작은 부탁조차 폐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제게도 이런 부탁을 들어줄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책상 위에 전기포트와 라디오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월세방은 두 개의 고장난 물건을 사이에 둔 채 이상하리만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저 라디오처럼, 저 포트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조그만 기대가 방 안에 가만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늘 분노와 함께 시작됩니다. 전기포트의 바닥을 열어보는 순간 갑자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런 작은 물건 하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지, 왜 남들은 가족과 함께 안정된 집에서 평온하게 은퇴를 맞이하는데 나는 이 작은 방에서 기계 두 개의 의지를 느껴야 하는지, 분노는 여전히 제 마음의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어김없이 후회가 또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질문이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를 붙들고 있는 동안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변화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밀려 올라왔습니다. 후회가 가라앉으면 예상했던 것처럼 단념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를 고쳤다고 해서 제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전기포트 하나 수리한다고 제 월세 인생이 나아질까? 그 생각이 어둠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념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던 두 손의 떨림이 계속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 순간의 흔적이
단념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다시 켜려고 전선을 만지는데 라디오 안에서 또 한 번 아주 약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첫째 장에서 들렸던 그 미세한 숨소리가 이번엔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보면 정말로 켜질 것 같다는 희망이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느리게 자라지만 움직임은 분명합니다. 며칠 후 전기포트 수리를 맡겼던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잘 돌아간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이웃 몇 명이 더 맡길 게 있다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 작은 역전이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일상에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잊고 지냈던 가장 큰 역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라디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할 고물이 아니라 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한번 버려졌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작은 교훈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기포트를 고친 뒤 며칠이 지나자 저를 찾는 발걸음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말했고 그 옆집이 또 다른 이웃에게 이야기한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문 앞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종이로 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칠 수 있냐고 시간 되면 천천히 봐달라는 조심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라디오, 전기포트, 선풍기, 세 개의 물건이 제 좁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이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월세방이 이제는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엔 또다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작은 일에 내가 이렇게 흔들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엔 이 정도의 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탁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일을 맡기면 그저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던 때를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이 변화가 어쩌면 제가 그렇게도 무시했던 후회의 흔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후회는 조용히 자리 잡으면 곧 단념을 데리고 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부탁을 받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 몇 개 고쳐준다고 월세방의 낡은 벽지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빈 통장이 갑자기 채워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 안의 선풍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런 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의도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선풍기를 분해하던 중 어느 집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풍기를 맡긴 아주머니의 손주였습니다.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치기를 기다린다고, 혹시 언제쯤 돌아갈지 물어보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풍기 날개를 조심스레 끼우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역전이 찾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에서 고장난 생활용품을 수리해주는 작은 자조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당연히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시절을 지나 누군가가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라디오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던 제 인생도 누군가의 작은 요청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 깨달음은 제 나이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교훈이었지만 가장 깊게 마음을 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온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회의도 수없이 했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봤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과거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서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첫 장 같은 날이었으니까요. 주민센터 문을 열자 안에서 직원 2명이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본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를 반겨주는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직원들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중 혼자 사는 분들,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분들이 많다며 제가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제 눈에는 라디오와 선풍기, 전기포트를 건넸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또다시 분노였습니다. 왜 나는 이제서야 이런 일을 맡게 됐을까? 왜 이렇게 늦게야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걸까? 내가 한참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다면 내 인생도 다른 길을 걸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분노가 되어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저는 또 한 번 후회를 느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지난 날들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기회가 있었는데 괜히 강한 척하며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겠다며 등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회가 살짝 목을 태웠지만 이번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후회가 지나가면 늘 그렇듯 단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자신이 있을까? 괜히 실수해서 센터 직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실 창문 너머 햇빛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직원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부담될 수 있지만 선생님만큼 기계를 다루는 분을 동네에서 찾기 어렵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희미하게 살아나던 희망이
조금 더 선명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식으로 모임의 첫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는 순간, 눈시울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름이 다시 누군가의 문서 위에 적힌다는 건 그 자체로 역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벽에 기대 놓은 오래된 라디오와 선풍기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하고요. 수업이 끝난 뒤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배우는 기분을 느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잊고 지냈던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어느 역전보다 큰 역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삶이 한번 무너져도 사람을 향한 작은 기대와 나를 다시 부른 누군가의 신뢰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요. 첫 강의를 마친 다음 날 주민센터 복도에 들어서는 제 걸음은 며칠 전과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의 한쪽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다리는 자리로 가는 사람처럼 마음이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묵직함이 두렵기도 하고 어쩐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르신들이 제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선풍기 날개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장이 난 걸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미리 연습해 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저에게는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순간 뒤에는 늘 그렇듯 분노가 먼저 스며듭니다. 왜 나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도록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일에만 집착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분노가 가슴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는 깨달음에 그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후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과거는 언제나 후회의 모서리를 품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면서도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날들, 그때마다 어깨를 만져주던 아내의 손길, 그 모든 순간을 제가 먼저 놓았습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 기억들이 떠오르니 마음이 천천히 저릿해졌습니다. 후회가 지나면 단념이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 아무리 다시 시작해도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체념. 그 감정이 복도 끝에 걸린 형광등처럼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늘 예상치 못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한 어르신이 제가 곧 문을 닫으려다 멈춘 순간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선풍기만 다시 돌아가면 며느리가 집에 참 잘 오는데 오늘 꼭 고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고치는 건 고물 몇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이고 누군가의 마음이고 어쩌면 어떤 집의 분위기까지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희망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너무 따뜻했고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동네에서 버려지는 물건이 많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제게 가져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제 인생의 중요한 역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역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다시 새겼습니다. 사람의 쓸모는 돈을 잃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때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주민센터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라 망설였지만 직감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동네 신문사에서 지역 소식을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센터에서 진행 중인 수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말하던 중 제 안에서는 또다시 분노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야 나를 기억하려 하는 걸까? 왜 내가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으면서 이제 조금 나아 보이니까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내 후회가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삼키고 스스로 괜찮다며 벽을 세웠던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기만 했고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이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사실이 떠오르자 후회가 조용히 가슴을 채웠습니다. 후회가 지나가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념이 따라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기사로 쓴다 한들 내 인생이 대단하게 바뀌진 않겠지. 사람들이 잠깐 보고 잊어버릴 이야기일 텐데 굳이 이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이대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예상보다 조용히 다가옵니다. 기자가 직접 센터로 찾아와 제가 고쳐준 라디오를 건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살려주신 이 라디오를 제가 집에 가져가 들었는데 오래 멈춰있던 방송이 다시 흘러나오는 순간 이 이야기를 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망이 아주 미세한 바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고친 건 기계뿐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고 누군가의 하루였다는 사실이 기자의 말에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동네 곳곳에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센터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믹서기, 오래된 밥솥, 기억이 담긴 테이프 플레이어까지 사람들은 마음 한 조각을 들고 저에게 와 맡겼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떨리는 숨을 혼자 가다듬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단순히 생활용품 수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이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역전의 깨달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센터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청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기술 교육에 특별 강사로 추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너졌다 생각한 인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제 이름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켜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안정된 소리로 작은 노래가 방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이 천천히 기준점을 잡아가는 것처럼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다시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큰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건넨 작은 신뢰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시청에서 연락이 온 날,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문서를 또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월세방의 낡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고장난 라디오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청의 특별 강좌로 이어지는지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움 속에서 가슴 한쪽이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강의 첫날 시청 강당 문을 열기 전 제 손은 크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저는 수백 명 앞에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읽어 내려갔던 사람인데 지금의 저는 사람들 앞에 선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라진 건 제 나이가 아니라 제 마음이 오래 쉬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제가 고쳐준 물건들을 들고 온 사람들이 여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라디오를 들었고 누군가는 밥솥 손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다시 살아난 이유이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순간이 깊어질수록 또다시 분노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들을 이제서야 맞이하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의 절반은 무너진 채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는 사실에 어떤 억울함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된 흉터처럼 가볍게 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잘 알고 있는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도움을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군가 고맙다 말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넘겼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쌓아온 벽들이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늦게라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조용히 비춰주었습니다. 후회가 잦아들자 이번에는 단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월세방에서 눈을 뜰 텐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순간 목을 조이듯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단념은 이번만큼은 제 마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당 맨 앞줄에서 한 어르신이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에는 제가 고쳐준 믹서기에 담긴 추억이 있었고 제가 되살린 테이프 플레이어 안에 남은 젊은 날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단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그 어르신의 미소처럼 작고 조용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누군가의 잊힌 시간 하나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제 어깨를 살며시 펴게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자
강당의 공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의 손짓 하나, 설명 하나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계 한 대를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지키는 일이란 걸 모두가 알아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강당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고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저는 작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주며 오늘 덕분에 오래 묵힌 마음이 같이 고쳐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역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월세방의 낡은 전등 아래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새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고장나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쳐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늦게 깨닫더라도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은 스스로 다시 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라디오에서 다시 흘러나온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새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에서 다시 흘러나오던 작은 음악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노후 사연, 인생 역전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